경제를 볼 때 이 경제적인 지금 이론으로는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확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는 감정과 여러 가지 자존심과 그렇죠. 모든 게 네. 섞이니까. 네. 그랬을 때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결정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그 밸류체인으로 베트남이 됐든 인도를 됐든 거기도 뭐 비슷하게 인구 많고 저렴하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키우면 얼마 안 가면 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밸류체인을 만든 그 포터라는 사람이 밸류체인에 보면 가장 밸류체인의 핵심이 뭐냐면 공장을 어디다 만들 것 같아요? 시장이 있는 곳에 만들어요. 아니 시장은 저기 있는데 내 물건을 저기서 만들어요. 저기서 만들면 오다가 물류비용 합하면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답을 하려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만들어낸 물건을 누가 살 것 같아요? 지금 인도하고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1인당 GDP가 $10,000예요. 14억으로 나눈 1인당 GDP가 $10,000인 중국이고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억을 칩시다, 인도도. 거기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예요? 거기가 지금 $2,400 되나? 어제 굉장히 낮잖아요. 둘이 소비 어떻게 비교해요? 그러면 소비는 중국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가 생산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산이 이제 싸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네. 싼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싸게 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뭐 네.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같은 돈 가지고 네.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중국이라는 어떤 A라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중국 자체에서의 소비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량을 확 많이 만들 수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그래서 코스트가 낮춰져서 저쪽 나라에도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소비되는 거 없이 그냥 만들어서 수출만 한다고 하면 가격을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외상 투자 기업들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옛날에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만 했어요. 중국은 정말 말 그대로 공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왜냐면 중국에서 안 팔아도 되는 이유가 되게 쌌단 말이에요. 노동력이 워낙 쌌어요. 그래서 그 물류 비용을 감안해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그때는 미국이 주로 세계적으로 시장이었어요. 미국이 다 미국 돈을 벌면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중국도 미국 돈을 벌어서 저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변했다고요. 이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의 역할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이 이제는 소비가 한계에 있다는 거죠. 자기 미국이라는 시장이 이제는 힘을 못 쓸 때 두 번째로 떠오른 게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가 생산해도 오케이. 근데 어차피 중국에 팔아야 돼요. 어차피. 근데 인도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미묘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예. 이번에 인도 막 또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요. 예. 또. 근데 옛날부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적 관계가 거래를 못하게 한다면 거기서 공장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서 되게 물량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하고 인도가 관계 나빠서 수입을 안 하거나 못 팔게 하면 그 물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치적 리스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시장이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팔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다 그래 테슬라가 들어간 거잖아요. 테슬라가 100% 다 중국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트남에서 지금 갔어요. 삼성은 2008년에 베트남에 옮겨갔잖아요. 많은 나라가 베트남 갔다고요. 뭐 신을 생산하고 가방을 월급이 싸야 되는 이런 업종은 다 베트남 갔어요. 근데 간 다음에 가보니까 무슨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베트남 가보니까 이게 내 공장만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부품 공장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베트남은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갔는데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고배로 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후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결국 베트남에서 중국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물류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중국에 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요. 관세 이슈가 있고, 정치 이슈가 있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있는 데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제품의 주기가 짧아져요. 근데 언제 생산을 저 멀리서 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거 빨리빨리 빅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맞는 걸 빨리빨리 생산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하나의 생산 라인에 들어와줘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만 하고 여기 가서 팔고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요는 미국에서 하고 공급은 중국에서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는 물건이 시장에서 온 정보를 갖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과 만드는 게 하나의 과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제 뜻이 전달이 됐나요?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바로바로 와서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내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그동안 그 세계화라는 네. 어떤 물결 하에서 네. 서로 분업화를 추진을 했고 네.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걸 없는다는 것이 엄청난 후유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비용이 크다, 후유증이 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미래 산업의 미래 변화에 있어서 공급과 시장이 하나의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떨어져서 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과 시장이 언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과 시장이 언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한다 얘기 아니에요. 공급과 시장이 언택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공급과 시장이 하나의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만들면서 소모하고 만들면서 소모하고 바로 같이 제가 공장이에요. 고객이에요. 네. 옛날에는 내가 만들어서 그냥 팔았어요. 사가고. 이제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그 대표님이 정보가 저한테 막 들어오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서 주고 정보 들어오면 생산해 주고 뜻이 전달이 됐죠. 빅데이터가 계속 모집이 되면서 네. 그것이 제품에 반영이 그래서 되면서 바로바로 가고 바로바로 당신만을 위한 제품을 파는 세상이 온다고요. 이제 사회가 이제 4차 산업 그렇게 바뀔 거니까. 네. 그게 언택화예요. 언택화. 이게 하나의 라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 내가 여기서 만들고 여기 하나의 공급 라인이었잖아요.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넣고 자자 와 사십시오 하면 대표님 같은 사람들 와서 막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거 사가고 뜻이 전달됐죠. 이거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요. 다 과정에 들어왔다. 고객도 내 생산 라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죠. 네.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엄청난 그 시장이 존재하면서 소비를 해주면서 네. 그냥 너네 싸게 생산만 해라고 이게 이원화가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싼 인건비로만 운영되던 중국의 그 경제력이 커지면서 소비력이 네. 커지면서 네. 이제는 여기가 시장이 돼가지고 네.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그렇죠. 단가를 낮추든 뭐가 되든 그렇죠. 이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이 이런 구매력을 갖추기까지 소비력을 갖추기까지 처음에 공장의 역할을 시작해서 네. 구매력을 갖추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기 동네에서만 놓은 거죠. 북한처럼 우리끼리 생산하고 팔고 그러니까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WTO에 가입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에 딱 선 거예요. 근데 내놓을 만한 게 내 노동력이 싸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동력이 싸다는 걸 내세워서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라. 그래서 글로벌 500대 기업 다 들어갔죠. 그게 2000년에 이루어져요. 들어가서 공장을 하고 생산하고 이러면서 점점 팩토리 기능을 갖춰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게 점점 커지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을 벌기 시작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인구가 이렇게 몇 천만 명이 아니고 몇억 명이 되는 게 월급을 중국에 일하는 사람이 7억 명이 넘거든요. 그 7억 명이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 7억 명이 소비가 팍 폭발하면서 시장이 팍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책을 10,000개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잖아요. 중국은 10,000개는 명함을 넣으면 10만 개 팔아야 베스트냐 마이냐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은 BP 균형점, 우리가 수익 균형점 BP
맞추기 되게 쉬웠던 거죠. 빨리 BP를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역할이 되기까지 네. 한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2008년 이후부터 시장 기능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럼 한 10년 10년 정도. 본격적으로 2011년에 일본을 초월해요. 2011년 이후부터 게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10년 정도.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 해도 네. 뭐 인도나 베트남을 그렇게 한다고 시점을 봤을 했을 때 때 이 정도, 그러니까 10년의 아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10년이고요. 더 길게 봐요, 저는. 왜냐면 인도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어권 국가잖아요. 근데 나라가 그 계급제예요. 카스트제도 있어서. 카스트제도 있어서 소비가 크게 못 늘어날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계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게 뭔가 긴장 관계로 가면서 정말 디커플링이라는 게 현실화되면은 하여튼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이유들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아주 어려워지겠네요. 예. 훨씬 대가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해서 지금 팩토리 기능으로 커가고 있는데 베트남 그래봤자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앞으로 공장 역할을 하겠지만 시장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베트남이 지금 2,4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000달러로 채줍시다. 그럼 1억 명이라고 채줍시다. 그래서 1조잖아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네. 1억 개를 그러니까 중국 시장까지 합쳐서 1억 개라는 물건을 만들 때의 코스트와 5천만 개 만들 때의 코스트가 달라지는 완전 거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물건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객한테 가기까지 물류비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리가 말은 쉽게 디커플링 뭐 이렇게 이제 헤어질 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단기에는 어렵다. 일단 단기적으로 그것이 뭐 10년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우리는 아주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걸 각오해야 된다. 비용을 각오할 준비를 해라. 진짜 하겠으면. 뭐 우리가 쉽게 그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려면은 이런 거겠죠. 뭐 지금 뭐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쓰면 앞으로 한 150만 원 써야 돼. 맞아요. 똑같은 거 유지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내 생활비가 높아졌으니까 내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네. 거죠. 아, 이렇게 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그 생활의 변화를 주는지 가슴에 닿죠. 와닿네요. 예.